안녕하세요.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사회적인, 경제적인 약자들이 제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. 11월 지금 한파가 다가오는데 무료 급식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탄 은행들이 운영을 어렵다고 합니다. 사는 게 더 힘들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연탄도 안 떼고 이불 3개로 덮고 잔답니다. 대전 동구의 쪽방촌에서 30년째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보금자리를 찾았답니다. 월세 12만원에 2평 남탄 방에 먼지 쌓인 물건과 이부자리 필 아주 좁은 공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. 참 씁쓸하죠. 이게 그분의 삶의 공간이랍니다.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송파구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. 힘들게 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죠.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 생각하고 서글프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묵묵히 지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.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손을 내밀어줘야 될 시기가 연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각종 대출로 사람들의 삶이 빡빡해지다 보니까 남에게 관심 갖는 것들도 더 서글하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든 좀 이웃들에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래저래 돈이 없다 보니 컵라면으로 때우고 떡으로 때우고 이렇게 얘기 안 됩니다. 근데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도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이 힘들게 만든답니다. 순댓국밥도 5,000원이던 게 지금 7,000원, 8,000원인 거죠. 많은들 가서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끼 먹고 조금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. 씁쓸합니다. 식료품, 물가가 1년 전보다 8% 올랐고 외식 등의 음식 서비스 물가는 거의 8.7% 올랐답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식비는 3.7% 늘었는데 실질 소비는 정작 4% 감소했다라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점점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둬야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함부로 탐욕이나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먹는 걸 줄이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데 경제적인 약자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죠. 어떻게든 오늘 배를 덜 골고 배를 채우고 잠을 잘 청해야 된다.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.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분들이 저렇게 살 거라고 젊었을 때 생각을 했을까? 아닐 것 같습니다. 되돌아보면 제가 지금부터 저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이래저래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물론 그나마 빚이라도 안 지고 있으면 참 다행이죠. 저렇게 경제적 약자의 처지,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빚을 져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그냥 적게 벌어도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또 그래도 다음 달을 또 맞이하고 이러면 좋은데 빚을 져서 그것조차도 허덕이면서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.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. 고물가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까지 힘들어진다고 하니까요. 운영비가 작년보다 2배는 늘었다고 얘기하는데요. 걱정이죠. 걱정입니다.
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한 달에 한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뭐 환갑 나이가 된 딸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서 씁쓸하답니다. 월세 내고 식비하고 생활비 내고 나면 빠듯하지만 그래도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모은답니다. 왜겠습니까? 뭐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.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죠. 이분은 50만원 아껴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겨우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. 씁쓸하죠. 차가운 물에 몸을 씻고 또 허름하지만 어디도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. 쪽방촌 이웃이 추운 겨울에 동사한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씁쓸한 거죠. 쪽방촌에 16년째 혼자 사는 박모 씨는 기름 보일러가 비싸서 연탄을 뗀다. 근데 그 연탄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. 동전기 알파가 예년보다 더 심할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. 뭐 이래저래 연탄 배달하는 연탄은행도 운영에 애로가 있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왜? 물가가 올라서 연탄 배송비도 올랐고 또 이래저래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후원도 잘 안되나 봅니다. 삼고심화 현상에 겨울 한파까지 닥쳐서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한데요. 이런 데 대한 비용은 절대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많은 세금들을 내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의원들 외유성 여행 보내는데 인당 500만원 1000만원 쓰는데요. 그런 돈들 사사시 밝혀서 절대로 못쓰게 하고 저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금 집행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들 또 중요하지만 저 약자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? 살아간 삶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. 근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.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이 언론의 뉴스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